적으로 지역사무소 다 가동해서 가격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합 조사에 좀 신속하게 공정위 조사를 시작하면 그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어제부터 이미 당장 엄청나게 휘발유, 경유 가격을 올렸다는데. 그 주유소들은 이제 그렇게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조사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산업부에서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석유 사업법에 이런 상황에서 단속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지금 그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더 강화해서 3월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월 2,000회 이상 강력한 그 특별기획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유소 직접 방문하고 그 예고 없이 방문하고 하면서 이게 정량에 미달하거나 그 담합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량 미달, 뭐 가짜 석유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 권한에 따라서 이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품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경고 그리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짜 석유 판매 시에도 1회 사업 정지에 3개월 할 수 있고요. 정량 위반 시에도 1% 초과 시에는 사업 정지 2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치 권한을 그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가짜 석유를 팔거나 뭐 이러면 한두 달 정지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한 뭐 6개월을 한 1년 하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받는 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영업정지 취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위 바가지, 이거 바가지 아니에요, 지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인데 이 바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없냐 그 말이죠. 지금 그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아니, 담합 말고. 예. 뭐 담합 안 하고 난 내가 이제 위험한 위기니까 나 높이 비싸게 받겠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가지를 씌워보겠다. 나 혼자 각계 주유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냐 그 말이죠. 예, 그걸 이제 핀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격을 바가지를 씌운다. 관광지에 손님 많이 오니까 바가지 씌워야지. 이런 거 지금 제재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석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이거 바가지 아닙니까? 예. 이 바가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담합을 하거나 뭐 이상한 다른 거 안 하면 그냥 정상적인 석유류 제품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인가요? 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은 지금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게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일종의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막 바가지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가 문제는 어쨌든 석유류 판매도 허가제도 지금 현재 허가제도죠. 네. 신고제도입니까? 주유소 설치하는 거? 예, 신고제도입니다. 신고세요? 어쨌든 그 무제한적으로 뭐 허용하는 건 사실 아닐 텐데 이렇게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뭐 많은 사람들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인 건전한 상식인데 그건 한 번 더 체크하고
그에 대한 제도가 없으면 제도도 만들고. 그 관련해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가격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호텔이나 숙박업체나 주유소 같은 데서 가격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그렇죠. 제재 수단은 없지만 공정위에서는 이제 주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한테 안내해서 너무 높은 가격인 주유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네. 방식의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법률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민정수석입니다. 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은 정부에서는 최고 가격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경우에는 그 부당 이득 전액을 2조의 2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 걸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격 이상입니다. 지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은 환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거네요. 최고 가격 지정을. 예, 그게 최고 가격 지정을 하게 돼가 있는데 보니까 요거는 그 과거에는 보니까 석탄, 뭐 연탄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예외적 상황이니까 최고 가격 지정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네. 지역별로, 네. 뭐 유류종별로 네. 좀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바가지 유류대 바가지는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행정 처분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좀 신속하게 점검해서 좀 만들어 보시죠. 뭐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님, 그 혁신본부장입니다. 예. 그 최고 가격 지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민들이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약간이라도 공개를 하게 되면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주유소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뭐 예를 들면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건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비교 사이트를 하나 만들든지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최고 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습니다. 너무 망설이지 말고요. 예. 뭐 손해보게 할 일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취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이어서 그 국제 에너지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중동 상황으로 원유, 천연가스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 중이고 또한 그 유조선 및 LNG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원유의 69%, 천연가스의 19.5%를 도입하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 루트인데 현재 그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나라 유조선 7척 그리고 LNG선 1척의 이 호르무즈 통과가 지금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비축 현황은 석유의 경우 1.9억 배럴 이상을 우리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IEA 즉 그 국제 에너지 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요거는 208일 정도의 비축량에 해당을 합니다. 동 에너지 기구는 그 최소 권고 기준으로 90일을 그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에 그 비해서는 약 2.3배의 비축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천연가스의 경우도 지금 카타르산 물량이 지금 도입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호주, 미국, 말년 등 다양한 그 소스로부터 지금 계약 물량을 계속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11월 하순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간 산업부와 그 범부처 공동으로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 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일일 점검 체제를 유지를 해왔고 향후에도 이 범부처 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응으로는 먼저 그 대체 수입선 확보,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통해 석유 비축을 확대하고 중동산 천연가스 도입 중단에 대비하여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 물량과 현물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그 지금 최근 국내 주유소 가격이 크게 인상된 바 매점 매석 방지 그리고 바가지 등 그리고 또 가짜 석유 등의 그 불법 석유 유통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 등 범부처 합동으로 3월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특별 점검 등
그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그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비축류 그 세부 방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급 위기 악화 시에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그 에너지 비상 상황에 대한 그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빈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원유 석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208일간은 수입이 전면 지금 제한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7개월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도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굉장히 그 한 5, 6위 하여튼 상위에 우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를 당장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사용에 당장 차질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예. 그럼 완전 제한돼도 7개월 동안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국내 비축유 사용도 거의 뭐 사용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뭐 위기 상황을 대비한 거니까 그 시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다른 네, 그럼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예, 금융시장 비상대응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 살펴보면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동 상황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특히 그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수요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그 작은 글씨를 보시면 금년도에 2월까지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48.2%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태 이후에 18.4%가 빠졌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보면 대만 같은 경우 22.3% 올랐는데 7.3%가 빠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6.9% 올랐는데 7.8%가 빠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0.5%밖에 안 올라서 0.9% 빠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개인이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3월 3일 큰 폭의 순 매도세를 보였지만 어제 3월 4일은 장 막판 저가 매수하면서 순 매수로 전환했고요. 아침에도 보니까 9시 45분 정도 보면 계속 외국인도 다시 계속해서 순 매수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단기적인 변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상황 전개가 좀 불확실한 측면은 있지만 기업 실적, 정부 정책, 증시로의 자금 유입 등 기본 요건을 감안하면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어제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랑 의견 수렴을 했는데 결국 중동발 이 대외 충격 요인,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밑에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영업이익 전망한 걸 보면 작년에 코스피 상장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74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금년의 예상이 550조 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작년에 90조 원인데 금년에 311조 원이고 예상할 때마다 최근에 400조 원까지 나오고 예상할 때마다 기업 실적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들은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불안보다는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좀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의지를 가져달라.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그 위에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 생산적 금융 등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추진해달라 이런 주문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채권시장 보겠습니다. 채권시장은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오전에 보면 살짝 금리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환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흐름,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 등으로 환율이 큰 폭 상승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1,476원이었지만 지금 오전에 보면 한 1,460원대로 다시 또 안정세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간에 대응한 모습을 보면
사태 발발 이후 바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관 구성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요. 제가 직접 금융시장 점검회의 3차례 주재해서 선제적인 시장 안정 메시지를 발표하고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중동 상황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20.3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입니다. 앞으로 이 불확실성이 계속 크기 때문에 최고 상태의 경각심을 가지고 중동 상황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가면서 지금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더 규모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으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그 은행권에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책까지 적용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그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식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2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좀 조정이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처럼 사실 이제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에너지부에서도 뭐 열심히 하고는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좀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는 좀 쉽지가 않은 상태죠.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저 서남 해안 쪽의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좀 송전망을 계속 확충해야 될 상황인데 송전망 확충도 그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어쨌든 산업 배치도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좀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업부도 계속 애를 쓰고는 있는데 뭐 재경구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인식도 바꾸고 이게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불안정 요소가 크니까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산업계, 경제계도 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도권이 다 집중돼서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막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 시위하고 또 국토 불균형은 점점 악화되고 또 생산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산업 발전도 지체되고 다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까 네.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또 집중돼서 사용되는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계획 중에 전기요금 차등제 또 이제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수도권에서 저 멀리서 전기 끌어오는 비용을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면서